여러분은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시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능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조직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셀프 리더십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리더십 코칭이 리더와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흔히 리더라고 하면 회장, 대표, 부장, 팀장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식적인 직책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목표에 참여하도록 만들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에서는 내가 무엇을 시킬 것인가 보다 사람들이 왜 나와 함께하려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리더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결국 리더십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2. 남을 이끌기 전에 나부터 이끌어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시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행동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재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세운 뒤 먼저 움직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리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셀프 리더십이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 마음과 행동이 쉽게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칭찬하면 열심히 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금방 의욕을 잃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감이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반응만으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도 원인을 점검하며 필요한 방법을 다시 찾아갑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가 직원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나 직업, 경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감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흔들리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가?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피하려 하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안정인지, 성장인지, 사람들과의 신뢰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리더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칙을 강조했다가 내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바꾸면 구성원은 리더를 믿지 않게 됩니다. 리더가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리더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결정을 계속 미룹니다. 어떤 리더는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권위를 과도하게 내세웁니다.
또 어떤 리더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불안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4. 코칭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코칭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코칭은 조금 다릅니다. 코치는 상대방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리더가 모든 해결책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리더의 지시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리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구성원은 자신의 판단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코칭은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억지로 변화시키려 한다면 코칭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5. 리더에게 코칭이 필요한 이유. 리더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구성원은 리더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리더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더욱 솔직한 피드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리더 주변에는 좋은 이야기와 듣기 편한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이때 리더는 자신이 조직을 매우 잘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성원들은 불만과 피로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 코칭은 리더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코치는 리더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리더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다릅니다. 자기 이해를 설명할 때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 조아리의 창입니다. 조아리의 창은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자기 이해의 영역을 네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말을 빠르게 하는 편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공개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모습입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각지대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역할이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자신도 몰랐던 능력과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전시키려면 자신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청과 자기 표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좋은 리더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질문하며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고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조직의 변화에도 늦게 대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끈질김이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는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방법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뛰어난 리더는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들의 힘을 모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8. 리더십을 키우는 5가지 질문. 오늘부터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직책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나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단순히 잘하는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끈기, 책임감, 공감 능력, 결단력처럼 자신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도 강점입니다. 셋째, 내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성격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 화를 내며 결정하는 습관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알면 반응하기 전에 한번 멈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자신의 생각만으로 답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고쳐야 할 행동 한 가지를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자신이 미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리더십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남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구성원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리더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리더십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리더십을 실제 생활에서 키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